네, 다들 추석 연휴 전이라서 다들 퇴근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사무실에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들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메인 주제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셧다운이 된 게 어제죠. 미국 정부가 어제자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예산 합의에 실패를 해서 정부가 이제 셧다운에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셧다운의 영향이 대체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어떤 함의점을 갖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는데 셧다운이 이게 된 게 7년 만에 셧다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 만에 셧다운이 들어가게 됐고요. 사실상 7년 전에 셧다운 된 게 트럼프 1기 때 셧다운 된 건데 이제 2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셧다운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에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 7년 만에 셧다운이 개시가 되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현재 헤드라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시장이 올라가지고 어저께 시장이 올랐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덜해졌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오르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질문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런 걱정의 근원은 무엇이냐? 결국 이거죠. 셧다운이 되면 대체 어떤 게 이슈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궁금하실 거고, 그래서 그게 금융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는 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상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요인입니다. 사실 저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사실 이 셧다운이라고 하는 게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 마음입니다. 정치인들 마음이에요. 여기 상원에 계신 공화당, 민주당, 여기 계신 이분들이죠. 그죠? 이분들이 언제 합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셧다운이 끝날까 말까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대체 언제쯤 셧다운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예측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셧다운이 발생하면 그래서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셧다운이 벌어지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 대응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 셧다운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게 어떤 리스크 요인을 가져오는가 라고 하는 거를 궁금하실 텐데, 자,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셧다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사실 이 셧다운이 일어나서 이제 과거 데이터를 봤었을 때 셧다운이 일어났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별일 없었다, 뭐 S&P가 금방 회복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미.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상 과거 데이터만 보는 거고요. 과거 데이터를 본다고 하게 되면 셧다운의 사례가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20회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20회 정도 되는 사례 가지고 이걸 일반화시키기에는 데이터가 되게 작죠. 그래서 약간 정성적인 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정성적인 면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뭐냐? 신용등급 강등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실제로 기사가 거의 이제 이런 기사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몇 가지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 셧다운 때문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고 무디스가 경고를 냈다 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나 라고 하는 걸 걱정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용등급 강등 걱정하느냐? 사실 신용평가사들이 있죠.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3대 신평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S&P, 그리고 피치, 무디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3대 신평사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현재 강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트리플 A가 아니고요. 트리플 A가 아니고
이제 그 AA 플러스로 현재 지금 미국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평사들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할 때 그 하나같이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찍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버넌스 침식입니다. 거버넌스 침식.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이 정부 활동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국 정부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원과 하원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그 상원과 하원이 싸워서 이게 언제 해결돼서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건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근데 예측이 불가능한 거는 심평사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나? 사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용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신용이라고 하는 건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낮아야 되는데, 근데 이 정부 자체가 현재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신평사들이 신용등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책 자체의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게 신평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이유고요. 셧다운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현실화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셧다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용등급 강등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셧다운에서 이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번 셧다운이 지난번 셧다운과는 약간 다른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럼프가 이 셧다운이라고 하는 거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정부가 셧다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나는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좀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해고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잘됐다. 셧다운 되면은 이제 어차피 월급 못 주니까 이 사람들 그냥 싹 다 해고해버리자 라고 하는 요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실제로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이 현재 지금 연구감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RIF라 그래요. RIF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Reduction in Force라고 부르죠. 이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셧다운을 원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 나오기 시작했어요. 셧다운을 무기로 삼아서 이제 정부에 있는 그 이 공무원들을 해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 타협이 더 어려워지겠죠. 사실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서로 지금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면은 주장하는 바가 다른 상황에서는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작정하고 지금 셧다운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신용등급이 강등될 리스크는 올라갑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신용등급이 강등될 리스크를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 셧다운이 특히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이 엄청나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받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된 게 있어요. 보시면은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대한 것들은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 보장이나 의무 지출 이런 거는 다 유지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샀는데 미국 국채 이자를 안 준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디폴트는 안 일어나요. 근데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되나 위험에 노출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중보건 및 과학 이런 것들 다 중단되거나 축소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제 및 금융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됩니다. 그래서 주요 경제 지표인 CPI나 고용보고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 통계청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통계청 직원들이 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 돈을 안 주니까 출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I나 고용보고서 같은 이런 연준이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나중에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중단되고 되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셧다운이 1주가 지속이 되면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그에 따라서 0.1%에서 0.2%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통계적 자료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부의 그 영향을 주는, 그리고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제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비용에 더해서 데이터 가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초래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조만간에 페드가 금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10월 달에는 페드가 금리 결정을 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현재 지금 페드가 이 금리를 현재 내리는 거를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페드 의원들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실 10월 달에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드 의원 내부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10월 달에 금리를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페드 의원들의 인터뷰들을 다 모아보면은 사실 지금 확률이 반반입니다. 몇몇 인원들은 이제 몇몇 의원들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있고 몇몇 의원들은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지금 약간 페드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고용보고서랑 CPI 같은 게 없이 정책을 정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높이고 있고요. 높이고 있고 그래서 금리 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말씀드렸죠 제가? 이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평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페드가 저렇게 데이터 근거 없이 그냥 저렇게 데이터 근거 없이 정부가 셔다운된 것 때문에 그것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셧다운을 강제적으로 걸어버려가지고 데이터도 못 보고 금리 결정을 내리는 나라에 대해서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걸 높게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물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상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이 데이터 가뭄이라는 하나 자체가 신용 등급에는 아주 악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이제 S&P, 피치 그리고 무디스 이 모든 이 신평사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이제 이 시기에서 주요 강등 사유를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적 벼랑 끝 전술을 펼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 내린다. 피치도 이런 말합니다. 거버넌스의 침식, 반복되는 부채 한도의 정치적 대치, 예상되는 재정 악화 이런 것들이 신용등급의 강등 사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평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정책 결정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데 과연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없이 페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안정성을 가진 것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라 인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이런 근거로 신용등급을 내렸었는데 그죠? 이번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면 그죠? 과연 신용등급을 무사하게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사실상 이번 셧다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신용등급이 그래서 내려가게 날 것이냐. 그래서 신평사에서 과연 신용등급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반응에 주목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과거와 같이 셧다운이 정치적 소음으로만 인식이 된다 한다면 사실상 그때는 주가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즉 이제 주가는 계속 오를 거고요. 스파이는 계속 오를 거고 그리고 TLT 있죠. TLT가 가격이 오를 겁니다. 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위험 플래그 1번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 그죠? 이러면은 되게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뭔가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한다든가 그런 징후가 감지됐을 때 아마 채권 가격이 다시 이제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위험 플래그 2번 그와 동시에 채권과
주가가 동시에 빠진다 하면 그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논리대로면 셧다운이 문제가 없으려면은 페드가 이제는 금리를 내려줄 거니까 채권 금리 내릴 거고, 그럼 채권 가격은 올라야 맞는데, 이때 만약에 채권이 빠진다 하면은 이거는 매우 위험한 징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주가가 같이 빠진다 하면은 이거는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해석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용도 강등까지의 주요 관찰 포인트. 자, 그럼 신용도가 강등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냐? 그거는 셧다운의 길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셧다운의 길이와 연관이 있어요. 만약에 셧다운이 단기적으로 해서 마무리된다. 즉 2주 이하만 셧다운 되고 그냥 빨리 마무리된다면 통상적으로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정치 공방으로 인식을 해요. 사실 뭐 셧다운된 게 지금까지 20번 넘거든요. 20회가 넘는데 지금까지 뭐 대부분 셧다운들은 그냥 되게 짧게 싸우고 끝났어요. 금방 합의해서 그냥 단기 셧다운으로 그쳤고 그냥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충격도 제한적일 것이고 뭐 데이터 같은 것도 2주밖에 안 되니까 다 나오겠죠.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셧다운이 장기간 이어진다. 예를 들어 4주 이상, 그죠? 이러면 거의 한 달이거든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고용보고서 2달 동안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CPI 2달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러면은 정책 결정의 방향성에 있어서 진짜 불확실해지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막 뉴스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맨날 박터지게 싸운다. 뉴스 나오고 실제로 RIF 공무원 대량 해고를 집행해버리고 그리고 페드가 정책을 발표할 때, 즉 이제 금리 결정을 할 때 우리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와서 너무 불확실해요. 그래서 금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페드 의원들의 발언이 속속들이 나온다면 그러겠죠? 4주 이상 이어지면 분명히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거버넌스 침식의 추가 증거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전 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강도에 따라서는 제도급여 붕괴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진짜로 신용등급이 추가로 강등되는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아마도 증시에 매우 유의미한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체크할 부분은 뭐냐? 저희가 CR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산안이에요. 예산안의 협상 진척 및 일정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RIF를 실행하느냐, 그래서 진짜 공무원 해고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BLS라고 저희가 부르죠. 이제 그 노동통계국 이 지표가 지연됨에 따라서 연준 내 인사들의 기류 변화. 그러니까 이 지표 지연에 대해서 연준 내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발언을 하는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불확실해졌다라고 하는 걸 언급할수록 노이즈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 미국채 흐름입니다. 미국채 흐름. 사실상 지금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만약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채가 계속 내려야 맞는 건데 만약에 오른다 하면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주식과 같이 빠진다 하면은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마치 제가 신용등급이 기정사실처럼 내려갈 것 같아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대응 영역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응 영역이다. 뭔 말이냐? 이 정치 이벤트로 가는 거는 제가 독심술을 쓰지 않고서 예측이 불가능해요. 사실상 이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건 딱 한 사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앞에 보여드렸던 이분이 결정할 수 있죠. 트럼프 마음입니다. 이 모든 건 트럼프 마음에 걸려 있어요. 트럼프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측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를 내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셧다운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제한적이니까 그냥 아마 계속해서 주식은 랠리할 거고 암호화폐 계속 랠리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근데 셧다운이 4주 이상 간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영상의 핵심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셧다운이 된 직후에 각 자산군별
반응 및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을 지지했습니다. 여기 이 파란 선 제가 이거 그어놓은 건데 이게 현재 이전 저점과 현재 저점이 지지받았어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저항선 다 뚫고 현재 지금 상승 추세 타고 있어요. 뭔 말이냐? 셧다운 이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엄청 올랐죠. 코스피가 정별 차트 그리면서 계속 상승 추세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위험 자산이 상승 추세에 있다. 그죠? 셧다운이 일어났지만 사실상 상승 추세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셧다운이 단기로 끝난다 라고 하면은 아마 계속해서 랠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셧다운이 4주 이상 이어진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현재 좀 위험한 신호가 뭐냐? 신용 스프레드가 있는데 이게 역사적 최저점이에요. 이게 현재 시장이 그만큼 탐욕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아주 면밀하게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되게 과열된 상태에 지금 현재 있을 정도까지 셧다운 직후까지 달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와중에 만약에 셧다운이 4주 이상 이어져서 뭔가 노이즈 나온다 하면 그때가 좀 조정이 세게 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전반적 시야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용을 다 종합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유포리아라고 하는 게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유포리아. 이게 뭐냐면은 극도로 낙관적 상태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셧다운이 지속되더라도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이게 장기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때까지는 시장에 다른 노이즈가 없다면 아마 계속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 아직까지 차트가 매우 강세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보면은 진짜 강세장 흐름이죠. 이것도 강세장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셧다운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장기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뭘 봐야 됩니까? 셧다운이 장기화 될 것인지만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차트가 그리고 현재 상승 추세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탑재한 상태에서 진입하는 게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손절날 명확히 그어야 되는 거고 베팅 사이즈 조절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 게 현재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 셧다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셧다운이 그래서 장기화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장기화 됐을 때 리스크 요인은 뭐다? 신용 등급이, 그죠?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셧다운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면밀히 다 알려드렸습니다.